골 형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뭐 그냥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하려고 뭐 뼈 이식 여기는 왜 비싸냐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악동 있는 데가 뼈가 성악동이 이렇게 비어 있고, 뭐 뼈가 좀 이렇게 꺼져 있고, 성악동 거상술 하면 성악동 거상술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뼈를 채워요. 근데 이거는 뼈가 아주 잘 돼요. 뼈가 아주 잘 돼. 성악동 거상술이라는 거는 어시스트하면서 본 지금 수련이 자격으로 한 명이 더 들어오면 김인 선생님 또 옵서베이션을 하겠지만, 성악동 거상술이라는 거는 뼈가 아주 잘 돼. 그리고 여기에 뭐 뼈 이식제가 들어가는 거는 똑같아. 오히려 여기는 사실은 조금 웬만한 뼈 이식제를 채워넣어도 잘 돼. 성악동 뭐 여러분이 이제 그 봤겠지만 달걀 딱딱한 껍질을 깨면 속에 이렇게 얇은 껍질 있는 뭐 그런 구조랑 비슷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속에 있는 막을 싹 걷어 올리고 여기 사이에다가 뼈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굉장히 잘 돼. 여기는 왜 잘 될까요? 여기에 뭐 뼈 만드는 성분이 훨씬 많아서 왜 잘 될까? 응? 좋았어요. 맛있는 거 사먹으세요. 여기는 싹 보호가 되고 있잖아요. 뭐가 닿는 게 없잖아요. 닿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뼈를 만들기 위해서 뭐 3차원적인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술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잘 선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주의사항,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환자의 주의사항이. 저는 이거를 골 형성 후 지켜야 할 사항이라든지 주의사항이라든지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는 건드려질 게 없어. 그리고 실제로 이 내부에 어떤 뭐 뼈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여기랑은 특별히 다를 게 없다고 봐요. 근데 마치 상악동막이라는 게 일반적인 멤브레인의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눌리거나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악동 거상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까지 하냐면 여기까지 또 이렇게 뼈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뼈가 되는 게 참 여기다가는 이제 물론 뭐 똑같이 진단도 하고,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구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식한 재료들을 이렇게 담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정되기도 하고, 여기는 뭐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게 못 들어오도록 뭐 멤브레인을 덮기도 하고, 여기는 뭐 다른 조건은 다 비슷하다고 쳐. 수술도 뭐 비슷하게 하고, 뭐 여기다 멤브레인도 쓰고 한데, 여기는 뭐 혀도 닿고 음식도 닿고 칫솔도 닿고,
뭐 닿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죠? 닿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안정, 뭐 고정 어떤 이식한 재료가 예를 들어서 여기 봐요. 피부 이식을 했다고 쳐도 피부 이식을 딱 해놓으면 얘가 여기 붙으려면 이게 흔들리질 않아야 돼. 그때 이제 예전에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이 살이 있고 뭐 어디고 다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거는 사실은 혈관이 쭉 다 연결이 돼서 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이식하면 옮겨다 붙였다 그러면 혈관이 연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죠? 혈관이 연결이 안 된 상태에는 이걸 딱 놓으면 우리가 피를 내면은 피 성분이 이렇게 배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한동안 살고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살살 혈관이 다시 연결이 돼요. 근데 이게 흔들려 버리면 혈관 연결이 안 돼. 예를 들어 손가락 하나를 고무줄로 꽉 묶고 한 일주일 있으면 여기가 뭐 썩어버리든지 그럴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쉽게 이해를 하자면 콘크리트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게 굳어지면 발로 걷어차도 끄떡없지만 굳기 전에는 뭐 살짝 만져도 다 없어지잖아. 똑같은 원리죠. 여기서 이거는 내 뼈에서 이제 세포들이 나와서 이쪽부터 천천히 여기는 굳어지게 만드는 거거든. 콘크리트랑 똑같은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 그동안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골 형성 시술 후에 그 주의사항이 뭐가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해 왔나? 그런데 원래 이렇게 이제 콧구멍이 있고 상악동이 있고 이렇던 사람이 뭐 치주염에 걸려서 뼈가 이렇게 없어져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왔어. 간만 딱 비교를 위해서 이렇던 사람이 이렇게 돼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제 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 그러면 여기다가 뼈를 쌓아놓고 밥도 안 먹어야 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책에 나와 있는 방법도 아니지만 이제 뼈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리라고 보는데 여기다가 뼈를 이렇게 쌓고 물론 아무 쪽은 아니에요. 뼈를 쌓고 여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틀니를 이렇게 덮어놓는 거예요. 틀니를 이렇게 쌓았으면 이렇게 쌓은 형태대로 틀니를 이렇게 씌워놔. 그러면 틀니를 쓰면 이게 눌리겠죠. 그죠? 당연히 눌려서 안 좋겠지만 가능한 최대의 것을 찾는 거야. 100%라는 건 없어요. 그죠? 그냥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뼈를 이렇게 없는 쪽에 쌓아놓고 그냥 틀니를 쓰세요 해. 안 쓸 수가 없잖아. 근데 상악은 다행히도 입천장이라는 게 있어서 입천장이 받쳐주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틀니를 뭐 이렇게 이제 뼈를 쌓다고 치고 틀니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죠. 눌려도 이 부분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틀니가 없다면 꾹 누르면 이 부분이 쑥 들어가겠지만 그런 눌림은 아니라는 거지. 틀니 전체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내가 다니는 그런 이제 공부 모임에서도 어떻게 이러면 틀리 써야지. 어금니 쪽에 틀리 써서 틀리를 그래서 바로 눌리지 않게, 충분히 눌리지 않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틀리가 뭐 리텐션이 적건 뭐건 우선은 뼈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서 이게 이제 어금니 쪽이 뼈가 됐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뭐 몇 개를 여기다 심어. 뭐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이빨을 만들어. 임시 이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브릿지식으로 임시를 쭉 걸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뼈 쌓는 작업을 해. 그러면 전혀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골철물이 가서 누르는 거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건데, 주의를 아주 잘하는, 그러니까 환자의 주의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는 볼 형성 후에 주의사항, 지켜야 할 사항, 주의사항이라고 표현하면 그거보다는 지켜야 할 사항. 첫 번째, 절대 보면 이렇게 여기 봐요. 뼈가 요만큼 있다가 이만큼 쌓았어. 그러면은 잇몸을 쭉 늘려서 이렇게 덮고 있어야 이 속에서 뼈가 굳어지는데, 잇몸을 쭉 늘리면 혈관이나 이런 게 다 끊어져서 사실은 혈액 공급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가 돼요. 혈액 공급이라는 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산소 공급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요게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담배를 피면 영락없이 터져요. 담배를 피면 혈액 내 산소 농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터져.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예전엔 이제 막 하면서 우리도 점점 찾아가는 거였지. 담배를 6주 동안 끊을 수 없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담배 펴서 터지면 그건 당신 책임이야. 우리가 다시 뼈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절대라고 여기도 쓰는 게 낫겠죠. 접촉이라고 하지만 뭐 꼭 이거는 뼈가 굳는 거를 조금 여유있게 한 6개월 그냥 이렇게 66 써놓으면 환자들이 이해하기, 기억하기가 좋으라고. 그러니까 보통 그 연조직이 아무는 걸 6주, 뭐 뼈가 아무는 거 6개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건드리면 안 된다고. 혀도 닿으면 안 되고, 음식도 닿으면 안 되고, 뭐 칫솔도 닿으면 안 되고 했는데, 우리도 이제 어떤 상황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자꾸 몇 번 했는데 꺼져. 자기는 안 건드렸대. 그래서 혹시나 해서 뽀뽀도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가만히 있어. 그 다음에는 좀 괜찮아져. 그만큼 아니 그런데 환자들한테 꼭 이 뭐 시멘트나 콘크리트가 하고 얘기를,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는 아주 살짝 건드려도 다 무너진다는 거, 그렇게 이제 일반인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할 때는 나는 아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잘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는 플립을 쓰니까 눌리고 여기는 이제 뭐 잘 지키는 분들은 그래서 여기는 뼈를 조금 더 이렇게 높이 쌓기도 해요. 앞니 쪽은 어금니는 튼튼하면 되지만 앞니는 이제 잇몸 모양이 최대한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플리를 쓰고 있는 쪽이 오히려 더 안전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플리를 쓰고 있는 쪽이, 어금니 쪽이 오히려 더 유지가 잘 되더라는 얘기지. 뭔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잘 덮어놓는 쪽이 더. 그래서 아래는 뼈가 이렇게 꺼져서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냥 뭐 한쪽만 이렇게 해놓으면 오른쪽으로 식사하세요. 이게 자꾸 꺼지는 거야.
내 생각에는 이 혀하고도 굉장히 혀가 움직이는 거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틀니 같은 이런 덮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엔 보통 틀니는 밤에는 끼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틀니를 밤에 끼지 말라고 해. 왜냐하면 이 양말을 하루 종일 신고 있으면 여기 이렇게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안 좋듯이 틀니도 빼놓고 침이 닿고 뭐 이런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환자들한테 요즘에 내가 이제 하다 보니까 밤에는 빼세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보호용 틀니는 밤에 빼면 안 되죠. 밤에 혀를 닫거나 뭐가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차라리 밤에는 꼭 끼고 주무시고, 빼놓으려면 낮에 뭐 식사도 안 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신경을 쓸 수 있을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빼놓는 건 좋은데, 밤에도 꼭 끼고 자세요. 주무세요. 틀니를 덜 건드리지 말라는, 이제 그 보호용 틀니를 보호하는 방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 그 틀니를 하다 보니까 상한 어금니 쪽에 틀니를 쓰니까 오히려 괜찮네. 그런 틀니를, 물론 그냥 틀니를 만든다는 게,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틀니 속을 파서 비스코젤을 깔고 더 보호해야 될 때라는 거는 그 비스코젤마저 좀 이렇게 깎아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식사할 때 밤에 특히 꼭 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 밤에는 빼세요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